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줬습니다.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1%대 강세를 기록하며 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요국 증시 역시나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종가 바로 살펴보시죠.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45%, 영국의 FTSE 지수는 1.22%, 프랑스 까크 지수는 0.99% 올랐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뒤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외에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뒷받침됐습니다. 전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금융 서비스가 2.6% 올랐습니다. 은행주의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네,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가 첫 분기 순이익을 월가 예상치 3배 가까이를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7%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모습인데요. 유럽 증시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1.5% 지난달 약세를 기록했던 범유럽 지수가 다시 한번 사흘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유럽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유로스톡스 변동성 지수 역시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ECB가 내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점 커지면서 주식시장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독일의 3월 산업생산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코앞으로 다가온 BOE의 통화정책회의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자재 가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속에 상품 시장이 일제히 숨고르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간밤 0.3%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WTI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WTI는 0.14% 내린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WTI가 하락세를 보인 데에는 결국 러시아의 증산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노박 부총리가 오펙 플러스 체제 내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는 6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감산 연장 여부가 결정되니까 다음 달로 다가온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0.37% 내린 2,322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 외에도 은이나 구리 가격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다가 간밤에는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금속 시장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 가격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4월 말부터 크게 내리더니 5월에서는 2,300달러 초반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간밤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연준의 올해 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개장했던 오늘 증시는 전일 크게 올랐던 엔비디아, 테슬라 등 메가캡들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며 결국 혼조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08%, S&P 500은 0.18% 상승해 4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고 러셀 2000이 0.19%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닐 카시칼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며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반영이 되었고 여기에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게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다는 뉴스 역시 부정적으로 반영된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면서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면허 취소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
부동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운송, 건설, 제조, 금융, 소매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임의 소비재, 건설, 방위산업, IT, 그리고 에너지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463%, 달러 인덱스는 0.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틱톡이 중국의 바이트댄스로부터 소유권을 분리하도록 강제한 법률이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가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이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한 점이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틱톡 측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틱톡의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권리를 집어밟고 있으며 미국 사용자의 1억 7천 명을 침묵하게 하려 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해 쇼츠 동영상을 올리는 새로운 포맷으로 급속하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 담당자들과 연방의회는 틱톡의 질주를 불안하게 지켜봤으며 결국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한다는 법을 제정하면서 이들은 틱톡이 압박을 받으면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게 제공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 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고 중국의 비중을 줄여 공급망과 고객을 다각화하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의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향후 4년간 싱가포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확장에 약 12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하고 싱가포르의 정부와 기업 등과 AI 도입의 가속화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AWS는 앞서 중국에게는 50억 달러, 말레이시아에게는 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향후 4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고 태국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인프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에서도 클라우드 AI 인프라에 향후 약 4년간 2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몇몇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로 홈 피트니스 기구 업체인 펠로톤 인터액티브가 오늘 15%가 급등해 4달러 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들 사모펀드 회사들이 최근 부채의 재융자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인 펠로톤을 인수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인수를 하게 되면 회사는 비공개로 전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펠로톤 측은 지난주 베리 메카시 CEO가 사임하고 현재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재융자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약 15%의 인력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3월 도매 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암홀딩스를 시작으로 에어비앤비, 폭스 코퍼레이션, 제임스 리버 그룹, 뉴욕타임스, 우버 테크놀로지스, 스타워드 프로퍼티 트러스트, NI저 부시 인베브, 에머슨 일렉트릭, 더 트레이드 데스크,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 로빈후드 마켓, 뉴스 코퍼레이션, 인스타카트, 피델리티 내셔널, 클라비오 잉크,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어펌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위험시장 선호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2.16% 오른 2,73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다시 한번 2,700선을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66% 오른 87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선물시장 역시나 2.52% 뚜렷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모두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수급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 역시 7,74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1,000억 원대 사자세 기록했고요. 개인만이 홀로 2,23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인상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선물 1조 원을 넘게 사들였고 선물도 2조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기전자를 1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코스피가 2%대 급등세를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도 대형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에 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시금 13일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4.77% 올랐고요. 8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3.7%대 강세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 장 막판까지 18만 닉스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전자, 2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HBM의 임직원 팀을 대규모로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외에도 하이닉스가 HBM3 12단 양산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흘 연속 2%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증시 반도체 투심을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지난 금요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17만 5천 명, 실업률을 3.9%로 집계되면서 고용 시작이 냉각에 대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YC와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살펴보시면 HBM 장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기판의 경우에는 DDR5로 기판업체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함께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YC는 14.78% 오르면서 15,84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외에도 타이거일렉도 12%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흘 만에 0.7%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내내 보합권을 이어가다가 결국 장 막판에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엔비디아 역시나 2%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됐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AI 반도체 상승과 함께 움직인 테마죠. 바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 전력망 교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구리 가격 급등에도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세명전기,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대원전선까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외에도 광명전기나 가온전선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진 않지만 HT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5월에 MSCI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 꼽히고요. 또 전력과 함께 주목받게 된 테마는 바로 원전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전력에 대한 수요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이 함께 부각을 받고 있고요. 5호장에서 원전 테마가 함께 상승세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간밤에 구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만큼 구리주나 전선주들의 움직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OLED 장비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애플의 새로운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전량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HP솔루션 그리고 HP테크놀로지가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필옵틱스가 6%가량 올랐고요. BH의 경우에는 애플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죠.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고요. 금요일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까지 함께 터지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어제장에서도 5% 가까이 오르면서 2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에도 LG이노텍 역시나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애플이 렌루즈 이벤트에서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결국 공개를 했습니다. 팀쿡 CEO가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쪽부터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OLED를 이용한 울트라 레티나 XDR을 적용하면서 화면을 최대한 더 밝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은 M4 칩이 아닐까 싶은데요. AI용 최신 칩 M4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맥북에는 M3까지 탑재된 만큼 맥북보다 더 똑똑한 아이패드가 나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칩 개발에도 나선 만큼 우리 국내 애플 관련된 종목들, AI나 칩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